여러분들의 기쁨, 슬픔, 아픔, 배고픔까지 공감해 드립니다. 프로 공감단.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매끄러웠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오프닝이. 예. 네. 그래도 그런 미세한 차이를 매번 느끼시나 봐요. 느낍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를 느껴요. 저도 좀 야심차다고 느끼긴 해서 평소보다. 네, 그죠. 네. 네. 저희 그렇죠.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지나가면은 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는 네. 상담하는 시아입니다. 네. 저는 강의하는 썬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력하는 노곤입니다. 예.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이름을 사는 게 힘드네요, 사실. 그쵸. 예. 매번 약간 저희 눈을 쳐다보시면서 자기 이름이 뭔지를 묻는 눈빛으로 한 번씩 봐야지만 보세요. 생각이 나요. 네. 제 머릿속엔 도저히 그 이름이 잘 안 나오네. 눈이 마주쳐야지 예. 기억이 나시는 거죠. 썬업이 참 안 붙는구나. 예. 내년엔 좀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한골 탈퇴만 해야지. 저희가 그럼 다시 적응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실명할까봐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뭐, 실명하실래요? 잃을 게 없어요. 예. 아니, 거의 각자 자기가 자기 얘기하면서 실명 다 거론하지 않았나요? 거의 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 저는 얘기했어요. 저도 얘기했어요. 저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네, 하셨어요. 예, 근데 저희가 중간중간 어쩌다 말하는 실명까지 기억해 주시는 정도면 되게 감동인 거예요, 사실. 혹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실명을 맞춰보시오. 예. 좋습니다.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예,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냥 감동인 걸로. 네. 자,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또 저희는 일단 가던 길을 오롯이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예. 저희 벌써 지금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그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거든요. 크리스마스. 아마 방송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처럼. 그쵸. 예. 선물이 좀 돼야 될 텐데. 돼야 될 텐데. 정말 누군가에게 따스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우리끼리 될 것 같아요. 저희끼리는 이 시간이 뭐 선물이지만 네네. 정말로. 우리끼리만 선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을 마음인데. 예. 저의 소원이 좀 이뤘으면 좋겠네요. 크리스마스 때는. 예. 강제적으로 틀어놔야겠네요. 네. 회사에서. 그렇죠. 예. 이거 틀어놓고 예배 드려야겠어요. 네. 예. 크리스마스 날 뭐 하세요? 크리스마스 때? 네. 크리스마스 때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제 700일. 오. 사귄 지 700일. 로맨틱하다. 거의 그즈음이. 예. 네네. 그래서 정확한 거죠? 예, 맞아요. 저 와이프한테 확인 받았어요. 예, 컨펌처럼. 예, 컨펌 받았습니다. 그날은 맞습니까? 700일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행히 어플이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약 2주년 정도 아닌가요? 그쵸, 약 2주년. 그쵸. 예. 근데 저는 700일, 이게 결혼하고도 이런 어떤 사귀는 날짜를 사귀는 게, 이게 세는 게 정상인가요, 이게? 예. 결혼 기념일이 아니라. 질문, 역질문? 예. 교제 일자도 챙기세요? 처음. 저는 네. 초반에 좀 챙겼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혼기념일이랑 주년으로. 결혼기념일 그리고 사귄지 몇 년도 다 하셨어요? 네, 근데 700일은 안. 그 700이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예. 아무리 행운의 7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라지만. 예. 근데 아내분이 먼저 얘기를 하신 거죠. 저 제안을 했죠. 예. 700일이네.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맞구나. 내 어플도 동일하네. 이러면서. 예. 그거는 그냥 날짜 확인만 하시는 근데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든 하자. 예. 뭐든 하자. 예. 그래서 뭘 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구체화되어 있는 건 없고. 하자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제가 해야 그런 거 되죠. 아니야? 네. 뭐를 하자, 너가.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제가 근데 솔직히 뭐 선물 같은 거는 틈틈이 조금씩 아주 작은 거라도. 예를 들면? 뭐 가다가 뭐 꽃이라도 그런 작년에 건 작년에 상관이 사주고. 없어요. 예? 그런 건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작년이라고요? 근데 작년에 그것이요? 꽃 사주고. 작년에 이번에도 꽃 사주면은 중간중간에 지금 1년 다 되어갔잖아요. 지금 드라이 플라워도 아니죠. 좀 썩었죠. 예. 꽃이 그냥. 아사했습니다. 거름이 네.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지금 그렇게 됐고, 와이프한테 그래도 제가 노트북이 필요하다,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네. 할부 제가 12개월로 하나 사줬거든요. 11개월. 12개월. 예. 12개월. 예. 비싼 건가 보다. 그쵸. 누구든 갚겠죠. 일단. 나는 사놓으면. 생색을 냈고. 예, 냈으니까. 갚는 건 내가 찾아봤고, 그쵸. 예,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걸로 찾았으니까, 예. 할부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났죠. 안 끝났죠. 예, 한참 갚아야죠. 이벤트는 이벤트고 일상적 선물은 선물인 거고. 그쵸. 네. 그걸 지우셔야 돼요. 맞습니다. 머릿속에서. 콘서트를 알아보는데 다 매진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럼요. 이미 끝났죠. 웬만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예. 저희는 날짜는 세요. 근데 제가 세는 건 아니고 어제 남편이 3,000 몇백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끝나요. 저희는 결혼기념일도 안 챙겨요. 근데 3,000 몇백이로 와. 상기시키는 위주로. 네, 그냥 이제 알람을 떴겠죠. 그렇다더라 그쵸. 이런 거죠. 3,000 몇백일 대박이네요. 영화도 못 내미겠네 700일. 저번에 연애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카운팅 했던 그 시기가 이제 남편이 전 연애가 6년이어가지고 저희의 연애 6주년 지난 이후에는 그냥 이제부터 없어 이제 없어. 시야가 이겼어. 이제는 없어. 6주년 지났잖아. 그럼 이제 됐어.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됐어. 전략적이네.
예. 야, 이거 뭐. 그 뒤로는 그냥 그렇군요.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크게 뭐 별다른 거 없네요. 일단. 그럼요. 예. 여기 그렇죠. 다 이벤트하고 사는 스타일들은 아니신 거예요. 아니죠. 네, 좀 저는 하시나 그래도? 이제 근데 그런 열정 많이 없어요. 편지 쓰세요? 뭐 하셨어요? 근데 저는 편지는 되게 잘 써요. 뭐 생일날에도 쓰고, 뭐 최근에 남편이 이제 이직했을 때 마지막 근무날에 이제 수고했다 이렇게 카드로 쓰고, 뭐 그런 거는 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편지도 괜찮지 않아요? 편지는 제가 워낙 악필이어가지고. 네. 제가 편지 얘기하는데 본인이 되게 초조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별로 상대방 마음을 뒤흔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말로 하시는 게. 말로 하는 게 훨씬 음성 편지가 녹음. 낫죠. 음성 녹음은 괜찮죠. 괜찮죠. 근데 전혀 감동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사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뭐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조금만 펜던트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녹음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펜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제 마음을 녹음해가지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 목에 달고 다녀요. 달고 다니 그때마다 딱 들어야 되는 이제 펜던트를 이어폰 안 꼽히는 걸로. 스피커폰으로. 그러면 막 다 같이 들어야 되고. 다 같이 들어야 되고. 강제로. 그쵸. 굉장히 성가신 물건이 되는 거죠. 글을 좀 쓰는 게 자신이 없다면 좋은 구절을 그냥 주세요. 그럴까요? 써서. 근데 악필인 게 문제신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이제 글은 잘 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그 내용은 괜찮아요. 항상 제가 봐도 내용 괜찮다는데. 악필은 괜찮은데. 그래요? 글 너무 못 쓰는데. 제가. 그래요? 못 알아보는 수준? 못 알아보는 수준은 아니에요. 저는 잘 알아보고 다른 분들도 종종 알아보는데 알아보면서 양미간을 찌푸리는 수준. 그냥 약간 막 되게 인상 쓰면서. 인상 쓰면서 작게 쓰지도 않았는데. 저는 저희 남편이 진짜 악필이거든요. 그래요? 역시 천재가 악필인가? 편지에서 보면. 뭐요? 갑자기 천재를 엮어서 깜짝 놀랐어요. 천재 수재는 악필이란 말이 있거든요. 수재시거든요. 편지를 보면서 거의 아가가 쓴 초등학생 글씨예요. 그게 또 귀엽게 보이는 건가요? 귀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내용에 몰입이 돼요. 내용이 몰입이 돼요. 그렇구나. 그럼 제가 근데 일단은 필적 한번 제가 보고 저랑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보고. 아마 자신감을 얻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또 한번 또 써봐야죠.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하는 글씨였어요. 그래요? 갑자기 점점 분위기가 뭐라도 쓰셔야 되는 분위기로 가는데. 근데 저는... 이랬는데 은근히 와이프는 지금 이게 다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메시지 결혼됐으니까 싫다. 우리 물질로 좀 가자 이런. 그쵸. 종이도 이왕 종이 쓸 거면은 좀 지폐 쪽으로 써줘야지. 뭐 이게 뭐냐고.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서류. 서류. 등기 이런 거. 야, 그러면은 좀 죄송한데 700일은 좀 보류로 하겠습니다. 700은 7,000일은 돼야지. 뭐 기간이 쌓여야지 돈도 모이지. 그렇게 서류가 좋더라고요. 700일 동안에 서류가 쌓이기에는 약간 종이 한 장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힘든 상황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한번 여쭤봤다가 이제 700일에 대한 부담으로. 어릴 적 학종이나 접던 시절이 좋네요. 그렇죠. 천마리 이런 거 거북이 알 되죠. 그런 거에 감동받던 시절이 좋았지.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700일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 계획은 그냥 700일 계획으로. 두 분은 뭐 크리스마스 뭐 계획 없어요? 저는 뭐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선물을 서로 이렇게 약간 산타처럼 서로 이렇게 뽑아서 주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대방이 좋아할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이 좀 즐거운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카드도 쓰고. 근데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열정이 넘쳐서 교회 분들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 교인한테 다 카드를 돌렸거든요. 전 교인한테? 한 명당 한 장씩 써가지고 엽서를. 도대체 뭐 직접 적어서? 네, 직접 적어서. 대단하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근데 되게 좀 작은 청년교회였어요. 재작년 다닌 곳은. 20명? 네, 한 20명은 좀 넘는? 우와. 그것도 쉽지 않죠. 어떻게, 나중에 한 20명째는 좀 화나지 않아요? 열받고,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회의감도 들고. 쓰다 보면은 약간, 내가 이 사람을 되게 가까이 여기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죠. 왜냐면 이제. 겉도는 말만 쓰게 되고. 그렇죠, 알죠. 뻔한 말 쓰게 되고. 부모님은 잘 계시죠? 올 한 해 너 덕분에 즐거웠다, 뭐 이런 약간 상투적인 말을 쓰게 되더라도, 그래도 안 쓰면은 서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열의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선물 받는 분한테만 몰아서 쓰기로. 그렇군요. 잘했습니다. 시아님 오늘 의상도 굉장히 약간 크리스마스 겨냥하셨네. 제가 보니까 눈 내리는 원피스. 네, 땡땡이 원피스 너무 참 서정적이고 예쁘네요. 감사해요. 시각적으로 크리스마스 알려주셔가지고. 노코님은요? 저희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좀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갑자기 분위기. 네네. 왜 또? 그죠. 맞아. 또 저희 이제 첫 번째는 아니지만. 한 15년 같이 산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떠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날마다 그 뿌려준 곳에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럼 12시 예배 이제 끝나고 나면 1시나 2시쯤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가요.
약간 이제 강아지. 그냥 행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서 그냥 같이 이제 보고 얘기하고 가까이 있어요. 따뜻하다. 근처에 있어요? 저 학교. 진짜요? 저희 학교 뒷동산에 부려줘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이 소리 막 아무도 없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학교 올 사람이니까 꼬무라 이런 소리 지르면서. 근데 이미 학교 내에 소문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기쯤 되면은 어떤 특정 시간에 어떤 여자가 와서 꼬무라 하고 간다. 어떤 기숙사 학생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보내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일부러 창문을 항상 내리고 이제 그쪽 나무 있는 쪽으로 뭔가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안 떠났을 것 같은. 혼자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조용히!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막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민망하네. 누가 조용히! 그러니까 왜 그거 생각나요?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하라 막 이거 알죠? 베란다 문 열고 이거 유튜브에서 아주 조회수가 핫하죠. 강의실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실하고 먼 곳인데 이제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애타게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애도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립고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저희는 그렇게 시간 좀 보냈구나. 너무 그것도 따뜻하네요. 크리스마스에 또 여러 가지 추억이 또 있네요. 네네. 네. 여러 가지 저희는 추억이 있고 써우님이 이제 부담이 있고. 부담도 있고. 예.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부담됐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그래서 700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후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표정이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알아서 안 여쭤보거나 그렇게 항상 일본보단 좋을 거라는. 일본보다? 일본. 일본? 일본에 그때 되게 더울 때 여행 갔다. 일본은 정말 상상하기도 뭐든 싫어요. 그보다. 뭘 해도 그때 욕먹었던 그 시기.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고생쇼 코너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좋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사연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그 고민 제목은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20대는 좋아하는 여행 다니고 취업을 위한 스펙 쌓고 그러느라 연애는 상대적으로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짧게 한두 번 만난 거 외에는 별다른 연애 경험이 없고요. 때 되면 하겠지 하면서 지내다 보니 벌써 30대에 들어섰어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하지만 30대에 들어서면서 주위 친구들이 점점 결혼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저도 덩달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네요. 사실 부모님을 보면 결혼이 서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 쉽다는 생각도 들고 좋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부터는 연애를 하면 결혼도 같이 생각해야 하니 시작부터 부담되기도 하고요. 결혼을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오래 만났으니까 혹은 조건이 맞고 괜찮은 사람 같아서 등등의 다양한 답변이 나와서 더 궁금해져요. 결혼은 어떻게 결심하게 되는지 또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하는지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결혼. 이야, 이거 나왔네요. 일단 이 사연에서 포인트는 이분이 이제 좋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배우자를 그럼 만나야 될까. 네네네네. 그리고 결혼은 뭐 언제 어떻게 결심하게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딱 30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때 고민 굉장히 많이 되죠. 그쵸. 예. 이때 또 그러니까 사실 뭐 30대 초반에도 요새는 이를 수 있지만 또 생각 있으신 분들이나 연인 있으신 분들은 계획하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기도 하잖아. 20대에 비해서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짝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결혼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기 쉬운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고민 제목은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하는 걸까요? 그쵸, 일단 결혼은 좀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좀 맞아요. 강하신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20대 때 연애를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각이 없지 않고 또 좋은 결혼을 잘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결말을 우리가 알고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내다보고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참 진짜 어렵죠. 사실 결심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결혼은 사실 그냥 딱 눈 감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데. 네네. 눈 감고 거의 불길 속에 뛰어드시는.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은
이런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는 시기,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저 기준으로 궁금해요. 저는 어떻게 지금 와이프와 결혼하게 됐냐면 네네. 이건 이제 와이프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차피 안 들으시잖아요. 안 들었으면 좋겠고. 거의 이 방송의 존재 모릅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나옵니다. 미팅이 있다고 하고 나와요. 자, 일단 솔직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그래서 뭐냐면 미팅 토요일 날 어디서 진짜 오해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와이프 물어보더라고. 미팅하는 member 좀 보여줄래? 도대체 주말마다 그러니까 약간 의심살 수 있어. 한번 빨리 가족 모임을 빨리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장기간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와이프랑 이제 결혼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연애를 거의 꾸준하게 쉬지 않고 거의 해온 편이거든요. 공백기가 1년 정도 이상 됐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1년 이내에 이렇게 항상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고 만나곤 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항상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춤추는 마음이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불안하니까. 시작과 별개로 결혼 생각은 결혼 생각 하게 되죠 항상. 왜냐면은 어차피 뭐 사람이 안 헤어지면 결혼이니까. 인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연애할 수 있는 기간도 저는 딱 정해놨거든요. 웬만하면 35세는 넘기지 말자. 20대 때. 그래서 20대 후반 때. 30대 이 시기 딱 30대 넘어가는 결혼 그 시기. 시기를 35세 넘기지 말자. 5년 이내 전문용어로 쇼부를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5세이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 당시에 35라는 어감 자체가 지금은 너무 어린데 35가 넘어가면 그때 당시에는 막 모든 뭐 기력도 쇠하고 뭔가 이렇게 뭐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생각해보니까 정말 치기 어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만났던 모든 여성분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한 번쯤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만났던 여성분들 결혼하면 어떨까? 근데 이제 항상 아직도 뭐 수치에 비해서 몸이 너무 막 팔팔하고 에너지가 막 너무 막 넘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결혼하는 순간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아닐 텐데 주변에 워낙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때쯤 되게 되면은 또 결혼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제가 결혼한 선배들이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뭐 결혼? 웬만하면 하지 마, 이러나? 생각도 하기 싫다.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물을 수 있다면 물고 싶다라는. 전 궁금한 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결혼은 그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핀잔처럼 하는데 그게 진심이에요? 아니면 괜히 이렇게 해본 자들의 여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모르겠어요. 그게 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만나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 아이가 있는 이제 학부모이신 분들은 뭐 다 이제 상반되긴 하는데 아이 때문에 그나마 내가 살지 막 진짜 와이프는 막 쳐다보기도 싫다 막 이런 분도 있었어요 진짜. 그럼 아이 없으신 분들? 근데 연애를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굉장히 뜨겁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그런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부담이 됐죠. 그래서 그러다가 와이프랑 결혼하게 된 계기는 와이프 직전에 만났던 여성분. 기억날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좀. 와이프분이 거의 약간 반사효과 보신 분 아니에요? 크게 뒤었습니다, 제가. 크게 뒤어가지고. 정말 웬만하면 다, 되게 여성분들은 다 착하시고 다 진짜 천사구나, 웬만하면. 내가 나쁜 놈이 나쁜 놈이지. 그런 경험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누구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번에 만난 와이프가 너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한 번만 더 그 전에 연애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만난 여성이 내가 봤을 때는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잡아야지. 되게 동화줄 같은 느낌이에요. 동화줄 같은 느낌으로. 정말 타이밍이 잘 맞았네요. 그래서 그 나이도 딱 차기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한 나이이기도 했고 그 즈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죠 사실. 그래서 그 시기에 괜찮은 분과 거의 대부분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전에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혼 여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나쁜 남자 한번 만나시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다르다. 웬만하면 괜찮은 평균 정도의 남자를 만났을 때, 이 남자구나. 사람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짜 약간 근데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좀 있어요. 그 전에 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맞물려 들어갔을 때 만나는 그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확실히 타이밍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선호님은 이렇게 우리가 특히 결혼 뭐 청첩장 돌리고 할 때 좀 단골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왜 뭐 우리 뭐 예를 들어 여자친구의 지인이면은
왜 우리 누구랑 결혼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랑 결혼 이런 얘기 했을 때 지금 얘기는 안 하죠. 이 얘기 못 하죠. 이 얘기를 맞아. 어우 큰일 나죠. 그쵸? 왕따 맞죠. 네. 사실은 이전 연애가 와이프야 잘 들어 이러면서 너는 반사 효과를 얻은 거야.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상대평가 방식이 의거에서 뽑혔어. 뭐 이럴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그 질문을 남편한테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자기는 왜 나랑 결혼 생각했어 이런 거? 그런 질문 안 하세요, 와이프분이? 와이프분이 물어보죠. 저한테도. 그럼 뭐라고 하세요, 그때는? 제가요? 대답을? 네. 저는 그냥 너가 그냥 너밖에 안 보였다라는 어떤 진부한 말. 그냥 너여야만 했다. 근데 그 안에는 함축적 표현이 있죠. 네. 전 거짓말한 적 없잖아요. 네. 그 안에는 너여야만 했다라는 의미 안에는. 앞에 이제 괄호가 생략이 됐을 뿐이지. 그냥 꼭 너라고 생각했다. 맞아. 정말 구세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뭔가 후광이 좀 느껴졌고 너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확실히 내 촉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중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 말을 들으시면 네. 되게 뭔가 감동받거나. 아니요. 이제 이런 말은 입에 발렸다라는 것을 알죠. 뻔하네. 막 이런 느낌이. 와이프가 이제 하도 이런 뭐 미사여구에 길들여졌어요. 네. 진절머리 내시는 거예요? 진절머리 안 내요. 그래도 좋아하죠. 그래요? 좋아하는데 그냥 피식 웃고 말죠. 그냥.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 공통되게 저 자신한테도 내가 가장 속물적으로 이거 하나는 따졌다. 그런 거 하나쯤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먼저 저요. 네. 저는 이 사람이 내가 다치거나 일을 못해도 혼자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별로 속물적이지 않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뭐 우리가 돈이나 직업이나 어떤 집안을 보면 약간 속물이라고 이름을 자꾸 붙여놓는데 저도 이제 속물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네, 그래서 저한테 현실 감각이에요. 한 달에 150 이상 버는 걸로 기준을 세워서. 150 괜찮다. 괜찮은데요? 10몇 년 전인데, 이제 그러게. 그러면 그때 시세로 다시 가봐야 돼. 그래도 150이면 그래도. 그랬더니 이제 언니들이 등짝을 때리면서, 안 언니들이, 이년아 정신을 차려라. 너무 기준이 낮대? 150 갖고는 못 산다. 그럼요. 네, 그래서 250. 맨날 분식 먹어야 돼. 그래서 급하게 100을 올렸어요. 250으로. 네, 근데 250은 저한테는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좀 큰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월 200을 혼자서 벌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나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최소한 그거는 되면서부터 뭔가 결혼에 대한 조건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좀 본인만의 기술이 있는 사람? 그것도 좀 기술이든 뭐 능력이든 아니면 뭐 90살까지 살았을 때 매달 200씩 써도 갖고 있을 정도. 야, 그 약간 그쵸.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 250 이상. 네. 그러니까 저에게 경제력이라는 게 되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게 살았던 시간이 있어서. 맞아요. 그 지난번에 뭐 제가 알바도 많이 하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일단 사랑하고 연애하는 거랑 좀 다르게 돈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다. 결혼을 시작할 때 그 수준이 저한테 월 2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할 때라도 막 되게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냥 외모 괜찮고 그냥 능력 어느 정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꼭 다시 물어보거든요. 너가 생각하는 능력이 뭐 어느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 뭐 예를 들어 어떤 일정 이상의 기업일 수도 있고 직장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수입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직업 자체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노꼬님은 속물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기준이 사실 어떤 누군가한테는 저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정도는 돼야 제가 집에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신경 써야 돼요.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따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막상 이 요인이 있으니까 결혼을 할 때 특히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참 좋아하시는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학벌. 학벌. 그러니까 남편이, 저는 사실 제가 남편이 나온 학교가 같이 연합된 동아리를 제가 소속돼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소속된 학교의 분들이 이미 친구나 옛 연인으로도 있었어요. 근데 웃긴 게 저는 이제 그분 만나고 이제 두 번째가 남편이었는데 네네네. 그 학교 소속이 근데 이제 제 뭐 예를 들어 초중학교 동창들한테는 뭐 제가 무슨 학교 킬러다 이런 느낌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내가 나 이 학교 아닌 사람도 만났는데 중간에
그랬는데 이제 소문이 나고 근데 뭐 그 학교 이제 그러니까 다들 들으면은 야 그렇지 스카이 중에 하나구나. 예, 그렇죠. 국내에서는 이제 막 아 그렇구나 좋은 학교구나 이렇게 하는 데죠. 그러니까 학벌 보고 만나는구나 이런 어떤 오해가 생길 정도로. 그렇죠. 이제 초중학교 친구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스카이 킬러라고. 예. 그래서 뭐야? 내가 아닌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3명 중에서 아닌 사람 1명, 긴 사람 2명 이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본의 아니게 이제 반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본 건 아니었으나 근데 이제 결혼할 때쯤 되니까 저희는 이제 둘 중에 한 명한테는 의미 있는 곳에서 결혼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학교를 택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는 없어요. 동문회관이 없는데. 예. 근데 거긴 있으니까 이제 여기로 하게 된 건데 부모님이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왜냐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사위가 어떤 학교인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래서 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그 조부모님들도 더 이제 그때는 더 고지식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의 그게 최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제 남편을 저처럼 개인적으로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일수록 다 이제 그거 임팩트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게 봐주실 수 있는 요소가 생각보다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애하면서부터 저도 결혼을 많이 생각해서 그리는 가정상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결혼해서 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그리고 되게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경우 야, 진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묻는 게 아니라 당신 어떻게 대처할지 바로 얘기하시죠?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으로. 제가 이제 바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바로 이렇게 상황극 들어가요? 그럼요. 저 상황극 들어가요. 저 그래서 어떻게 버텨줬대? 어머니, 남편 그때 되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할 것 같아? 하면서 바로 다음 대사예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어머니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솔직히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네. 오빠 생각은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로 받아야 돼 대사로. 진짜 귀엽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바로 보는 거죠. 눈으로 이제.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남편도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은 알죠. 뭐 정말 자신으로, 정말 자신으로서 대답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뭐 이런 멱살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선을 다하고. 저는 근데 이 시댁뿐만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신입사원 연수를 갔어요. 근데 신입사원 연수가 되게 위험하다는 소문이 많잖아요. 어떤 커플 브레이킹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그것도 상황극으로 푸는 거예요. 이제 막 행사 다 끝나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숙소 앞에서 여자 동기가 찾아왔다. 오빠. 오늘 고생하셨어요. 음료를 건넨다. 뭐 이런 것들을 상황극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근데 남편이 이제 이거는 부작용이 있었던 게 막상 갔더니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시뮬레이션은 거의 막 무슨 거의 막 사랑과 전쟁이고 막 유혹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남편한테. 너무 막 내 동기들이 거의 뭐 어떤 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런 느낌으로 막 제 무릎에 막 안고 막 난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영상을 보신 상황극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이제 굉장히 고수위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고 역치를 이제 막 높여놓는데 남편이 가서 연수해서 얘기하는데 누구야? 근데 정말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괜히 비참해질 지경이야. 나는 되게 준비를 너 덕분에 많이 하고 왔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가 날 비참하게 만들었다. 거의 이런 욕을 먹을 정도로. 그래서 아무튼 결혼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구체적인 상황들. 뭐 시누이와의 관계. 제가 불안해하는 모든 포인트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모범답안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걸 보면서, 이 정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다져나간 부분이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맞아. 기준이 다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의외로,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거든요. 결혼을 맞닥뜨리면 가장 사람이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내가 뭐 꿀릴 게 뭐가 있을까? 막상 많겠지만. 스스로는. 근데 내가 뭐 왜 어때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장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일단 1차에서 장인어른한테 너무 까인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 만나기 직전에도 이제 갑자기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훅 드니까 이제
너무 제가 하자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하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뭐예요? 아버지가 아파요. 아버지가 뭐 계속 거의 뭐 20년 가까이 투병 중이시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게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되고 형제라도 있으면 같이 나눠서 견딜 수 있는데 제가 오롯이 혼자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견뎌야 되고 그럼 같이 또 견뎌야 되니까 뭐 부모님 근처를 내가 너무 멀리 벗어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아버지 뭐 주기적으로 병원 내가 모셔다 드려야 되고 뭐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집에도 종종 들려야 되는 상황이다. 챙겨드려야 되고 라는 거를 제가 결혼 직전에는 전혀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런 게 다 와이프한테 부담이더라고요. 저는 뭐 가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저의 조건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성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게 너무 버거운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제가 막 진짜 조심스럽게 주저하면서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제 좀 우리가 교제한 지 좀 됐으니까 내 상황을 좀 얘기할게. 네. 네가 좀 들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나한테 좀 정말 편안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진짜요? 그래서 진짜 제가 기회를 주신 거네요. 네, 해운대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 술집 부산까지 네, 술집 2층 무슨 테라스 같은 술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제가 이제 제 힘든 얘기죠. 속 얘기 좀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너가 이성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해? 좀 너한테 많이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뭐 1, 2년 같이 살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은데 너한테 좀 부담이 된다면 나는 그런 부담을 끼쳐주고 싶지는 않아.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가만히 듣더니 본인도 짐작을 했대요. 오빠가 집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고 이렇게 연애할 때도 뭐가 있구나 싶었구나. 내가 그렇게 의식한 적은 없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뭐 집에 대한 얘기 물어보려고 하면 약간 이렇게 좀 회피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네, 좀 뭔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래 했더니 나는 어느 정도 짐작을 했기 때문에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난 오빠가 좋아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감동이다. 오빠가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런 조건이 있다고 내가 오빠를 멀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때 제가 진짜 저의 작지만 예리한 눈에서 눈물이 그러니까 왈칵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자친구 볼 때도 뭐 와이프 볼 때도 무슨 조건을 그렇게 막 정해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여자친구는 옛날에 까다로웠죠. 막 고양이상이어야 돼. 맞아요. 네. 근데 와이프는 이 조건, 현실적인 딱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제 조건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여자가 과연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 진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직업도 어떻게 보면 무슨 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람은 다 불안정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저희 집이 뭐 아버지가 뭐 연금을 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불안 요소가 되는데 와이프가 다 뭐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같이 오빠 벌어 나가면 되지. 뭐 힘든 상황 겹치면은 같이 하면 되지. 뭐 와이프도 되게 낙천적이에요. 뭔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하면서. 저 같으면 막 이러면은 상황극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어. 저도 시아랑 비슷하게. 같이.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는데. 네, 그죠. 그래서 일단 결혼했던 것 같아요. 제 조건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 요게 저한테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써너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스로 감당할 때는 당연히 이제 자녀된 도리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도 맞아요. 상대방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거는 마음이 또 그렇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조심스러우셨을 텐데 그걸 그래서 이해를 해줘서 결혼을 했는데 종종 힘들어하더라고요. 뒷얘기가 있나요? 와이프가 근데 이제 그 마음과 실제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기꺼이 되는 거랑은 또 그럼요. 예. 조금씩 아주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적응하고 있어요. 이제 700일이 다 되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맞습니다. 아우 좋아졌어요 많이. 마음이 있다라는 결심이 그냥 통과하는 수준인 거지. 맞아요. 그 과정에서 힘들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그 마음조차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이제 딱 얘기할 때부터 정색하면서 겁을 먹을 수도 있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 뭐. 제일 잔인한 게 막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도 않고 자기가 못 받아들이는 건데 괜히 다른 걸로 해서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근데 정말 그런 결심과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얘기 쿨하게 해주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뭐 지역에 대한 편견은 없었는데 부산 분들이 이렇게 쿨하시구나. 되게 오빠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표준어로 말을 했지만 그렇죠, 와이프의 그렇죠. 말투는 그렇죠. 괜찮다 오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또 갑자기 되게 누나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순간 그쵸? 지금도 약간 종종 그렇게 느껴서 누나를 넘어서 엄마처럼 느낄 때가 좀 있어서 그게 문제긴 한데. 선생님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예. 근데 약간 결혼하면은 그 연인으로서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부가적으로 저도 남편이 아들 같을 때 있다가 맞아요. 오빠 같을 때 있다가 아빠 같을 때도 있어요. 아빠 같을 때 있다가 그래요? 아빠는 이제 좀 덜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좀 약간 저희 아빠보다 좀 엄격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그 관계가 되어간다는 측면에서 흥미롭더라고요. 진짜 여러 관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가끔 저 잠깐 할 때 와이프한테 엄마라고 부른 적도 있대요. 진짜 아니, 와이프가 충격받아가지고. 꿈에서 정말 또 만화책 때문에 혼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쵸. 와이프 엄마 대신 와이프가 나와가지고 한줄을 때리고. 맞아요. 근데 이제 선업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냐 하면 가치관이 맞았던 거. 그러니까 그 그리는 가정의 상. 근데 저희는 그냥 둘 다 뭐 40살, 50살이 됐을 때 뭐 하고 살고 싶어라는 말을 서로 했을 때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예를 들면 뭐 어떤 삶을 살고 싶다. 각자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직업을 활용해서 뭐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 주입시키고 계속 설득해서 같이 하자고 나눔이나 봉사도 그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예전 연애를 해보면 하다못해 뭐 구세군 냄비에 어떤 몇천 원이라도 넣으려고 해도 막 그런 걸 왜 거기다 넣냐 저거 가지고 뭐 도와주는지 아니야 이렇게 되게 막 회의적으로 말하시는 분들 자기가 쓰면 어떡하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를 설득하지 않아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거 하나랑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이렇게 어떤 보여주기 어려운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장면 저 자신에 대한 핸디캡과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약간 좀 핸디캡을 딱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의연하게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대수롭지 않게 탁 수행해주는 모습. 그리고 막 너무 이렇게 막 품어주는 척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모습이 나온 거죠. 뭐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일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말이 훨씬 더 신뢰감이 갔던 것 같고 그냥 이런 사람과 오래 하고 싶다. 한 두 번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맞아요. 결국에는 그 모습이 결정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이제 저의 힘든 어떤 개인적 힘듦을 얘기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전 연인 중에 오빠가 용서해줄게 라는 표현을 말했을 때 용서해줄게? 그거는 저의 잘못이 아닌데 용서라는 단어를 썼을 때 위에서 이렇게 수해 내려주는 그런 느낌. 말도 안 돼. 그냥 그랬대요. 꺼져. 용서 꺼져. 라는 마음이 들었대. 네가 무슨 용서가 말고 내 인생인데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발끈됐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안아줬거든요. 그게 진짜 멋있다. 하필 또 그 벚꽃나무 아래서 3월 여의도. 그래서 그때 최고다. 어떤 단어를 썼으면 저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 그 단어를 가지고 또 이게 쓸데없는 단어를 쓰는 거에 많이 들어가 있죠 실제로. 그런 단어로 또 평가가 되고 왜곡됐을 텐데 그 사람이 그냥 안아줬기 때문에 혼자 이제 해석한 거지. 긍정적으로. 참 진짜 현명하시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왜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이랬는데 마땅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맞아. 써넘의 말이 맞았어요. 그쵸 맞아요. 차라리 어떤 단어로 표현하려다가 어그러뜨리는 것보다 말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냥 안 한다고. 그렇죠. 뭔가 복잡한 신경이고 그 표현하는 주체도 굉장히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일 때는 맞아요. 서로 그냥 안아주고 비언어로 소통하는 게 최고입니다. 갑자기 배워가세요 이런 것들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연인일 때는 서로 개인적으로만 서로 잘 맞고 좋으면 그만인데 결혼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말씀하셨듯이 나 개인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가족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서로 합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도 내 가족에 대해서 좀 주관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때 보였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생각하니까 맞아. 저는 남편이랑 둘 다 이제 장남 장녀인데 그래서 가족 내에서 이렇게
느끼는 마음들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작년에 만약 상대방이 이제 다른 뭐 막내랑 중간이었으면은 네네. 뭐 그래도 또 다를 수 있지만 왜 막내여도 장남 같은 역할 그렇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는데 좀 서로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너가 하려고 하지? 라든지, 왜 이런 부분까지 너가 다 해야 돼? 라고 서로 의아해하고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서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가 있을 때, 그래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포지션이 마음이 편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그냥 그런 것들이 서로 너무 마음 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서로 먼저 제안해 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 고려도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둘째예요. 그러고 이제 언니가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우리 형부가 소위 말해서 쫄자로 그러니까 뭐 손아래 동서인데 어려우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형부에게도 되게 동생처럼 잘 지낼 수 있는. 잘 섞여서 그거 그쵸, 맞아요. 그걸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래서 막 장난으로 형부가 직업군이신데, 형부 자꾸 나한테 이러면, 나 형부 상사 만난다. 뭔 말인지 알죠? 형부 위에 계급 만난다. 근데 계급이 꽤 높으신데. 그런 거를 막 농담 삼아 얘기하면 형부가, 잘할게요.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보건소에서 일을 하느라고 군대를 4주인가 6주밖에 훈련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군대 얘기를 할 수 없는 애를 만나버렸네. 맞아. 내가 좀 이렇게 약간 그래도 좀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짬밥이 있는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공감할 수 있는 내무반 생활을 모르는 녀석. 말이 안 통해. 겸상을 하기 싫다면서 형부가 초반에 막 장난 많이 치셨죠. 그렇죠, 맞아. 남들 꼭 직업적으로 안 하셔도 현역 갔다 오신 분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안 갔다 온 분에 대한 의심이 약간 있어요. 그렇죠. 내 경험에 대한.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볼 수는 없는데 나한테 중요한 거나 좋아하는 거 말고도 내가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싫어하는 게 또 아예 없을 순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를 좀 줄여나가거나 서로 조율할 여지는 있는지. 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연애할 때는 되게 좋은 장점인데 이런 남자 결혼하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탈바꿈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사람이 너무 좋다. 이런 거. 친구가 많아.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많아. 결혼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랑 계속 술을 마시러 다녀서 가정에 소홀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이면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네, 맞아요. 그 맥락이 달라졌을 때. 양날의 칼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없이 안아주던 그걸 지금도 뭔가 명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안고 보면 여보 말을 해. 알고 보니까 되게 과묵하고 듬직했던 남자친구 결혼하고 나니까 표현 더럽게 안 해가지고 속 터지고 뭐 이런 게 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너무 화목해서 좋아 보였던 남자친구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맨날 집에 부모님이랑 딱 붙어 살아서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그래 맥락이 확실히 달라지는 데서 또 오는 부분이 있구나. 예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대상으로 연애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강의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이제 그 기업 교육 담당자한테 이런 강의를 신입사원한테 시키냐 했더니 이들이 연애를 잘 못하거나 결혼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오히려 회사 생활에서 이직이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좋은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했던 게 깊으시네, 시아님의 말씀하신 딱 그 포인트를 얘기해줬는데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와 가장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두 가지를 일단 알고 본인 자신이 적어도 내 배우자가 그 두 가지를 원하는 것도 충족시키고 그 정말 내가 허락이 안 되는 두 가지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기준이 확실히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지만 진짜 내가 허용이 안 되는 두 가지를 감당이 안 된다. 갖고 있는 사람과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걸 일단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결론은 이제 자기를 얼마나 아냐가 결국 중요한데 그렇죠. 네. 저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저 첫 번째 연애가 끝나고 나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무슨 그 사람 이런 제목이었는데 거기서 되게 두꺼운 책인데 요는 너의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너가 스스로의 기준을 잘 몰라서다. 맞아. 그래서 거기서는 영역을 한 1부터 10 정도까지 나눠서 다 써보라는 거예요. 뭐 외모, 뭐 취미, 뭐 신앙 그런 가치관 되게 많았어요. 10개의 분야니까 뭐 수입부터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다 적었거든요. 일단은 그냥 다 적는 거예요. 이상적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거를 약간 부적처럼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잘 이렇게 보관하고 다니면 의식할 수 있게. 근데 가까워지더라고요. 거의 이루어졌던 거. 첫 번째 남자친구보다는 두 번째 남자친구가 좀 더 가깝고 이제 세 번째 남자친구가 조금 더 가깝고. 근데 그게 완전체가 됐구나. 완전체까지 아닌데 가장 근사한 사람과.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만 모이면은 그거를 같이 활동제처럼 해봤어요. 그게 우리 그 상담 이론에서 그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하고 맞거든요. 맞아요.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죠. 우리 잘난 체 좀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그 배우자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저는 10가지를 적어서 다녔는데, 그걸 이제 기도해달라고 저희 친한 목사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이제 높거나 이런 형제는 천국에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9가지가 맞는 사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냐면,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사진인데, 저는 풍경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찍히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나 그 사람은 인물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썼거든요. 목사님 약간 뭐라고? 뭐라고? 근데 그런 식인 게 다 맞았는데 하나가 이제 180 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키가.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아시다시피 180이 안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했는데 결혼식 날 키높이 구두를 신으니까 180이 넘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는 그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날 많이 올렸죠. 실외에서는 180 올라가신 느낌 아니에요? 서로가 많이 올렸죠. 네, 그래서 머메이드 라인을 입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일단 많이 한껏 올렸고 거기에 이제 또 남편도 올려서 더 올리고. 남편이 이제 나중에 대기실로 와가지고 귓속말로 해주는 거예요. 누구씨 180 공긴 달라. 공기가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 다 이뤘네 이렇게 이제 얘기해줬는데 그날 그 결혼식 날만 180 남자와 한 번 만나봤죠. 그것도 되게 결국 다 이루신 거네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네요. 이거 사연. 네네. 맞아요. 진짜. 그리고 종교와 상관없이 이제 정말 자기 예언이라는 걸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 피그말리온이구나. 네. 그리고 책 중에 시크릿. 네네네. 맞아. 그런 거죠. 맞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 에너지와 그런 게 간다. 이런 것들이 가서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단 몇 가지는 넘기면 안 된다는 거. 너무 20가지, 30가지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못 만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다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막 되게 허무하게 쓴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그쵸,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 오는 날 비 맞고 싶다고 할 때 싫어 귀찮아 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비 오는 냄새가 나 좋아. 같이 걸을까? 그런 식의 내용들이었으니까 이제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잖아요. 너무 좋다. 로맨틱하다. 그래서 본인이 많이 그려보시면서 사실 저는 30대 접어드셨다고 해도 연애 더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서 써너님처럼 꼭 나쁜 남자 아니더라도 연애를 조금 더 해보시면서 써너님처럼 나쁜 남자 아니더라도 미안해요. 써너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나쁜 남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그렇죠. 너무 놀라서 나쁜 남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놀라셨나 봐요. 그렇죠. 써너님이 나쁜 남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덩달아 결혼 생각 많이 하시게 되는데 맞아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고 그런 사람 만날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결혼은 그냥 자연스럽게요. 한 달 만에도 만난 사람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인연과 타이밍이 맞아요. 어디 여행 가서 하루 만에 만난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고 그리고도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이 꼭 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좋은 목격자 프로 공감단이었습니다. 예.